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WS WWSO 조직에서 컨테이너 스페셜리스트 SA로 일하고 있는 정영준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현대화를 위한 AWS의 새로운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는 기업의 비즈니스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IT 리소스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서 발생한 다양한 변화들, 코로나 상황들을 포함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들은 우리의 IT 환경이 빠른 비즈니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IT 임플리멘테이션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모듈러화되어 있는 아키텍처와 그리고 빠른 릴리즈 사이클, 그 다음에 작은 유닛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배포 구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드리븐 인사이트와 자동화되어 있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도 부르는데요. AWS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규조의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고객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클리오스라는 그 시장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 워크로드의 80%는 AWS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는 ECS와 EKS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서비스는 연간 10배씩 성장하고 있으며 서버리스의 서비스인 람다도 140여 개의 AWS의 서비스와 연계되어 매년 수조 시간의 컴퓨팅 아워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클라우드 와치에서는 4조 개의 이벤트에 수백 페타바이트의 데이터 로그가 매달 생성되고 있고, 또한 ECR에서는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 이미지가 매주 새롭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본다면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는 AWS의 도구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검증된 솔루션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번 이노베이트 이벤트에서 이런 혁신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를 위하여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특별히 오늘 간단히 왜 현대화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앱 현대화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이 구조적으로 확장이 용이하고 수백만 유저들의 요청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어디에도 빠르게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운영 그리고 서비스 투입이 빠른 반응 속도를 바탕으로 배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페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존보다 낮은 TCO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여서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투자 비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개발 효율 향상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유연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능을 한 개 추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SOW를 작성하고 구현까지의 여러 가지 시간들, 그 단계들이 거쳤던 기존의 접근 방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이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고객분들을 여럿 만나 뵙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가지 질문에 대한 내역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은 그 기존에 있는 고객분들을 저희가 만났을 때 받았던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모더나이즈 하여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존의 워크로드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라든지 툴링을 이용해 가지고서 새로운 형태의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면 이것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 같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은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고객분들께서 매일매일 애플리케이션 모던화를 위해서 고민할 때 당면한 문제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고객분들의 유즈 케이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저희들은 매니지먼트를 위한 도구들을 별도로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비저닝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워크로드에 맞는 컴퓨팅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가 좀 더 쉽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이야기할 때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한 모호함은 너무 많은 도구 세트로 인하여서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현대화된 아키텍처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AWS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람다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ECS 그리고 EKS가 있겠죠. AWS 람다 같은 경우는 서버리스 워크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배포하실 수 있게 하는 매니지드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ECS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2015년부터 AWS에서 제공하고 있던 매니지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서 EKS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입니다. 그리고 AWS 내에서도 이미 다양한 형태의 유즈 케이스 베스트 프랙티스가 확장돼서 ECS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컨테이너 네트워크 서비스 내지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방법 프랙티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EKS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또 배포 옵션들을 제공해서 EKS Anywhere나 EKS 디스트로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워크로드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원하는 형태로 배포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컴퓨팅 서비스 내지는 컴퓨팅 리소스 서비스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다 보면 고객분들께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워크로드는 서버리스에 적합한가요? 아니면 컨테이너에 적합한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저희 AWS의 고객분들, 특별히 애플리케이션 모던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시도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고객의 워크로드의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 이것들을 섞어서 쓰게 되는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AWS 고객의 80%는 컨테이너와 서버리스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은 각각 사용 환경이나 워크로드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컴퓨팅 서비스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워크로드를 구축함에 있어서 인프라를 얼마나 직접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워크로드의 배포 패턴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딜리버리 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수정과 비즈니스 운영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면 인프라의 운영은 AWS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개발 역량, 운영 역량을 좀 더 비즈니스를 딜리버리하는 쪽으로 더 집중하심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WS는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현자를 위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형태의 이제 클라우드 내지는 IT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AWS가 이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5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고객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현대화를 위하여서 접근할 수 있는 5가지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인 고객의 유즈 케이스를 바탕으로 아키텍처의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모델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프루톤이라든지 엠메쉬, 엠러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퍼레이션 모델에 이제 가까운 내역들이죠. 그리고 저희는 개발자와 운영 그 디벨로퍼와 오퍼레이터 이분들을 합쳐서 빌더라고 부르는데요. 이 빌더의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형태의 오토메이션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브옵스라는 그런 이름들이 결국에는 빌더라는 이름으로서 개발자와 운영자들을 하나로 이렇게 지칭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빌더의 익스피리언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현대화 여정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또한 운영하는 관점에서 거버넌스와 매니지먼트를 위하여 접근하는 또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현대화된 여정으로서 변화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새로운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AWS에서 성공적으로 현대화를 마친 다른 고객들의 유즈 케이스라든지 워크로드 패턴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하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 매니지먼트와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솔루션들,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라든지 백엔드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키텍처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라든지 IT 리소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역들이 사실 되게 광범위한 내역들입니다. 이미 엔터프라이즈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내역들은 사실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대화의 여정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도 이런 과정 가운데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 운영팀이 기술이 숙련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고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여정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렇게 고객이 직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을 고객에게 공유를 하고 이것들의 정보를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현대화의 여정은 각각의 고객의 상황과 워크로드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고객의 워크로드는 고객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현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고객의 워크로드,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완벽히 새롭게 개발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구들을 이용하여 개발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또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리팩토링, 리아키텍팅이 필요한 워크로드들 이런 것들은 변경을 하는 것들에 대한 시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에 대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고객분들은 기존의 오토메이션 툴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퍼레이션만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형태의 현대화를 접근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고객의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형태의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라고 할 때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형태로 접근합니다. 이럴 때는 서버리스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접근을 한 후에 최적화를 컨테이너로 하는 형태의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리플랫포밍해서 플랫폼만 바꾸는 형태의 이런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 접근 방법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라이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모더나이제이션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좀 노스QL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든지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을 합니다. 또한 리팩토링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구조를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라이징을 같이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형태의 접근 방법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퍼레이션만 현대화한다고 한다면 이제 기드옵스라든지 데브옵스 프랙티스를 적용해서 기존의 오토메이션 툴에서 데브옵스 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오토메이션하고 운영을 자동화하는 형태의 현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AWS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고객 패턴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현대화 고객분들께 이 현대화를 돕기 위한 몇 가지 도구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4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AWS 도구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구들은 새롭게 저희 AWS에서 소개하는 도구들로서 여러분들의 현대화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첫 번째는 앱2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라이징을 자동화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리플랫포밍 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라이징을 할 때의 어려움들을 쉽게 해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기존에 배포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 이미지로 바꾸거나 그리고 이 컨테이너 이미지로 바꾼 컨테이너라이징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레포지토리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ECS나 EKS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에 배포하기까지 사실은 상당히 기존과 다른 형태의 접근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럴 때 이것들을 자동화하는 도구인 앱2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 러너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인프라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일일이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앱 러너입니다. 그리고 앱 러너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자동화해가지고 배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수정하거나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거나 서비스를 한 군데에서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관리하고 싶다면 특히 CLI로 관리하고 싶다면 바로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파일럿에서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서버리스까지도 하나의 CLI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릴 프로톤의 경우에는 오퍼레이션의 현대화만 고려하고 계시는 고객이 계시다면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데브옵스를 프로톤을 이용해서 템플릿화 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요. 먼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 그러니까 클라우드 현대화에 있어서 저희는 보통 6R, 7R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리타이어를 제외하면 6R이 될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R에서 바로 리팩토링, 제일 아래에 있는 리팩토링과 리플랫포밍이 가장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들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런 형태의 접근 방법들을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과 시간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사용하던 도구들보다 더 최근에 나온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도구들이 항상 좋지만은 않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도구의 접근 방법, 사용 방법들을 또 익히고 숙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이질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적용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들을 돕기 위한 도구가 바로 앱2 컨테이너입니다. 앱2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리플랫포밍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라이징,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이징해서 ECS나 파게이트, EKS에 손쉽게 배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직접 운영하고 계시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AWS 매니지드 서비스로 이제 손쉽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변화를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가속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들었던 많은 피드백 중에는 컨테이너라이징 도구들, 그 다음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이징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소스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들을 이미지화하는 것, 컨테이너 이미지화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앱2 컨테이너는 이 이미지를 자동화해주는 도구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2 컨테이너는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 그 다음에 아니면 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솔루션 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치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서버를 분석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서버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라든지 런타임을 컨테이너 이미지화하고 바로 ECR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ECS, EKS 내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에 배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한 이후에 나오는 결과 파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앱2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앱2 컨테이너는 자바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윈도우, 닷넷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CI/CD 파이프라인까지 앱2 컨테이너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서 배포할 수 있게끔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라이징, 리플랫포밍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바로 앱2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앱 러너인데요. 앱 러너 같은 경우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이제 받았던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습니다. 앱 러너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서비스, 파이프라인이랑 오케스트레이션을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이 직접 매니지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들을 깃 레포지토리에서 그냥 업데이트가 일어났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이프라인 오퍼레이션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컴퓨팅과 네트워크,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거버넌스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이 바로 앱 러너입니다. 앱 러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과 백엔드 개발자 분들이 이제 별도의 이제 계정을 가지고서 개발하시면서도 하나의 서비스에 공동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WS에서 가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인 ECS 그리고 파게이트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컴퓨팅인 ECS와 파게이트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구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코드 빌드에 대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앱 러너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것들이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콘솔, 웹 콘솔에서 컨트롤 하실 수 있고 매우 간단하게 이것들이 매니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은 ECR 레포지토리와 그 다음에 GitHub와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DevOps 파이프라인으로도 확장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앱 러너가 프론트엔드 API와 전체 오케스트레이션 워크플로우를 매니지드 하면서 빌드, 호스팅,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커스텀 도메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인크립션까지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 드립니다. 특별히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함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로깅과 모니터링입니다. 앱 러너에서는 이런 로깅과 모니터링을 하나의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손쉽게 확장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앱 러너가 또 보다 유연한 어플리케이션 빌드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AWS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은 CLI 도구입니다. 코파일럿은 빌드 릴리즈 오퍼레이션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앞선 앱 러너 같은 경우는 웹 콘솔과 함께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엔드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거라면 코파일럿도 비슷한 단일 엔드포인트가 되어주지만 코파일럿은 CLI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내 서비스를 어떻게 셋업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있어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할 때 바로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빠르게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을 이용하시는 개발자 내지는 코파일럿을 이용하시는 빌더분들은 그냥 아키텍처에만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코파일럿을 시작할 때 코파일럿 이닛 하시고 나서 서비스가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지
그리고 VPC는 어떻게 구성할지 뭐 이런 것들, 서브넷, 그 다음에 ECS 클러스터, 그 다음에 태스크 서비스 디스커버리, ECR 레포지토리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 없이 코파일럿에서 다 설정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보통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각각의 작은 서비스들과 연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코파일럿이 이제 커스텀 도메인을 이용해서 이런 구성들을 한 번에 쉽게 할 수 있게 CLI를 통해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프라를 컨트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서비스를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CLI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코파일럿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코파일럿 스토리지 이닛 이 명령 하나만으로 다이나모DB, S3 그리고 RDS를 초기화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해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파일럿은 이제 빌더들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릴리즈도 한 번에 관리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테스트 인바이러먼트와 프로드 인바이러먼트를 세팅을 하게 되면 테스트 인바이러먼트에서 구성한 내용 그대로 프로드 인바이러먼트로 바로 클론해서 배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덕션과 테스트 환경들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릴리징 아워 앱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로 이제 배포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포 환경들을 직접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소스라, 빌드, 그리고 테스트, 프로덕션 이 과정에 이르는 이 파이프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차원에서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의 도구들 내지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여러분들 파이프라인에 적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이때 코파일럿을 이용하시면 이것들을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가 되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의 명령만으로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오퍼레이션 하는 측면에서는 매트릭들, 로깅들을 관리하는 것들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의 명령만으로 여러분들의 로그를, 스테이트를 관리할 수 있고 로그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를 하고 수정하는 이런 방법들도 코파일럿을 이용하시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야물 파일 하나를 수정해서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자체를 다 바꾸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AWS 플루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도구들이 있지만 이미 기존의 엔터프라이즈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도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기존의 개발팀과 운영팀이 잘 분리돼 가지고서 실제로 데브옵스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처음에 데브옵스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버넌스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객분들의 유즈 케이스들, 질문들을 저희가 받았을 때 이것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플루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플루톤은 이것들을 개발팀과 운영팀을 완전히 나눠서 템플릿화 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데브옵스, 인프라스트럭처의 현대화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오퍼레이터와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팀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플루톤에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요. 실제로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아스도 있었고 파스도 있었는데요. 이아스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플렉서빌리티랑 컨트롤은 더 많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지만 이것들은 너무 많은 인프라스트럭처의 커스터마이징으로 인해서 개발자들이 커버해야 되는 영역들이 늘어나고 이것들은 생산성의 저하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스를 활용하게 되면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플렉서빌리티와 컨트롤이 떨어지면서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워지겠죠. 이것들을 중간점에서 아이디어라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플루톤입니다. 플렉서빌리티와 컨트롤을 더 증가시킬 수 있게 다양한 형태의 커스터마이징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이것들을 템플릿화 해가지고서 고객한테 제공함으로써 내지는
개발팀에 제공함으로써 개발자의 생산성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접근이죠. 이거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든지 CI/CD 파이프라인 그리고 옵저버빌리티 매트릭들을 포함한 형태의 템플릿으로 제공이 되어서 실제로 이것들의 거버넌스라든지 아니 인프라스트럭처 구성에 대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이 프로톤 템플릿을 이용해서 바로 빠르게 AWS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톤의 샘플 템플릿은 인터넷으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화를 돕기 위한 4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앱2 컨테이너, 앱러너, 코파일럿, 플루톤. 각각의 유즈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현대화의 문제에 따라서 적정한 도구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도구들은 핸즈온 워크숍과 함께 다양한 예제, 문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 이후에 관심 있는 도구들을 직접 사용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AWS가 현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해 가지고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 백서 및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현대화 과정들을 보다 더 과속화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AWS는 다양한 형태의 빌더분들이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심화 학습을 위한 강의실, 실제 오프라인 교육들, 그 다음에 공인 자격증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WS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시고 이번 세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특징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